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잔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끈질기기도 한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고 또 그러다가 또 개학을 하고 했는데도 뭐 뚜렷한 그런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개학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학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교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꼭 어떤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이 행정가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공무원은 자기의 어떤 그 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하든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죠? 위에서 얘기하는 걸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면 월급 나오고 진급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무슨 말썽만 안 일으키면은. 그러니까 자기 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던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기의 혼도 좀 찾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의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 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 게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세상의 어떤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틀을 깰 거는 깨고 이어갈 거는 이어가고, 그래서 선을 뛰어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개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한 시간 2020년 5월 24일 주일 저녁 한 5시쯤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100% 안 맞더라도 목적이나 방향이나 뜻이나 이런 게 맞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좀 많이 좀 해주시면은 참 우리 보수 측에 힘이 될 것 같아요. 저 진보들은 봐요, 그죠? 틀렸는데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꽁꽁 뭉치는데 우리 보수 쪽에서는 조금만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팩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도 그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왜 이랬을까 하고 성이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이 하는 게 내 마음에 100% 들겠습니까? 100%안 들어도 우리 나가야 될 방향이나 목적이나 그런 게 같다면은 서로 그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도 좀 알려주시고 그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서로 우리 보수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서 정말 고칠 거는 고치고 밀고 나갈 거는 밀고 나가고 부술 거는 부수고 세울 거는 세우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 석학들이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어떤 세상으로 바뀔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화두가 지금 굉장히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도 코로나 사태 이후, 아니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죠, 그게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종말이 되면은.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하고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내 자리 유지, 내 좀 잘 되는 거, 내 이름 날리는 거, 내 편한 거,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좀 어떻게 듣기 싫은 소리, 바른 소리 이거는 하면은 잘못하면은 눈치 받고 손가락질 받고 인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혀 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교육의 구성은 그죠? 결국 전부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 세 주체가 교실이라는 건물, 학교라는 건물에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그런 교육의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깨어야 된다고 봐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이에요. 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들도 몰려가고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건물이라는 학교 쪽으로 코로나 개학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으니까 아직까지 코로나가 뭐 또 끝나지도 않았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야 된다. 뭐 어쩐다.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건물 개념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또 학교 건물 그러면 학교 어떤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거기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개념이었잖아요.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 특히 초등학교 때쯤 되면은 요즘은 물론 도시와 농촌 사람이다마는 도시에서는 뭡니까? 아파트죠, 그죠? 거의 아파트 생활이에요. 아파트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가 몇 동, 여기에 몇 동 해가지고 전부 가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아파트 자체를 학교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아파트 자체를. 참 퍼뜩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특히 초등학생들 상대로.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동, 2동, 3동, 4동, 1000동을 지을 때 학교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아파트 예를 들어서 A동이라면은 A동의 1층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교실이 교무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10개의 교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 건물에 요 A, B, C, D 4개가 있는 건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동을 택한다면은 A동 1층 10개를 초등학교 교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째는 애들이 학교 등교하고 그리고 또 특히 애들이 어릴 때는 요즘은 엄마와 아빠,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러면 또 늦으면은 또 그 애들을 데려가 어디에 또 맡기고 뭐 어쩌고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자기 동에,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그 1층에 교실이 10개가 돼가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자기 건물 안에 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울려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몇 시에 되면은 퇴근을 하고 학교도 몇 시에 등교를 하고 몇 시에 하교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개념 필요 없어요. 그런 개념도 깨버리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출근하고 등교하고 싶을 때 등교하고 하교하고 싶을 때 하고 밥 중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녀석들은 내려와가지고 자기 교실에 찾아가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럼 공부해도 불안합니까? 불안할 거 없어요. 자기 건물에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바꾸자 이 말이에요.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전체적인 틀만 얘기합니다. 큰 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큰 틀을, 큰
아웃라인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월급 받아먹는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이 해야죠. 큰 틀에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하나 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학교 출근한다고, 학교 등교한다고 뭐 어쩌고 할 것도 없고, 공부하고 싶으면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밤중이든 나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불안할 게 없는 게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죠.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전부 경비들 있잖아요, 좀. 지켜줄 거고. 공부하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 개념을 아파트로 하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단지, 서울 반포단지다 이런 식으로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동을 합해가 또 학교를 하나 만들면은 어느 쪽에서 1층에 건물을 하면은 제일 좋겠다. 그럼 이게 B동이다. 그럼 B동 1층에 건물에 이미 세대로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시책 때문에 옮기게 해주면서 이분들이 손해 안 가도록, 그죠? 딴 동으로, 딴 어떤 아파트 단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런 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땅과 땅 부지의 대금과 교실 짓는 건물 이런 것을 어떤 큰 뭐 회사나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잘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에게 팔면은요, 이런 것하고도 돈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의 건물에 있던 이 모든 그런 시설들은 다시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어울리고 애들하고 어울리고 어른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건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애들 등하교가 해결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어른들의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자 이 말이야. 좀 바꾸어 보자 이 말이야. 제가 얘기합니다. 큰 틀만 초등학교 예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연구하면 나올 겁니다. 대학까지도 적용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건물 개념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출석 일수를 이 개념을 좀 바꿉시다. 첫째는 건물의 개념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출석 일수의 개념을 바꿔요. 한 학년에 며칠 이상 출석해야만이 진급이 된다. 참 이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특히 요놈 때문에 문제가 지금요. 고3들 수능 시험 치고 나면 학교에 가서 뭐 합니까? 당신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고3에서 한번 물어봐요. 뭐 하는 거? 왜 이렇게 낭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낭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귀한 시간에. 참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출석 일수 며칠 이거 얽매이지 마세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밤중에 나와서 공부하는 녀석도 생길 것이고 출석 일수 같은 거 조절하면은 부모들이 알아서 또 애들 또 공부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졸업 개념. 졸업 개념을 좀 바꿉시다, 우리. 딱 1년 동안 똑같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6년을 해야 졸업을 시킨다. 이제는 그런 거 개념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학년제도 뭡니까? 매를 해야만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고 그 쌍팔려도 얘기가 하지 말아요. 요즘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터넷, 인강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 EBS도 있잖아요. 또 뭐 물어보고 뭐 어쩌고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그죠?
그렇게 요즘 묻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전부 인터넷 가서 검색 다 하죠. 그 인강, 이 일타 강사라고 그럽니까? 하나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거 강사들요. 얼마나 강의 잘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부는 인강을 하고 학교에 와서는 출석 일수 때문에 앉아 있는데 그만 자는 거야. 그럼 또 선생들도 또 뭡니까? 참 월급만 세원을 막하면 월급만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골치 아프고 학생을 때리든지 뭐 어쩌는지 뭐 고발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놔준다고 그러대요. 자든지 말든지 안 두들면은 괜찮다고 그러대요. 이게 공부입니까? 이게 교실입니까? 이게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교실의 풍경입니까? 참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래가지고 언제 대한민국이 그죠? 조금 하면 10위권에 들어오니까 배가 부릅니까? 아니 우리가 미국을 앞지르고 뭐 일본을 앞지르고 중국을 갖고 놀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는 영원히 그러면 안 돼요? 왜 교육을 이러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까운 애들을. 응?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요. 졸업 개념도 이런 인강이나 EBS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써보든지 뭐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대학처럼 강의는 이미 먼저 띄우세요. 인터넷에 띄우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고 공부를 하고 그날 와가지고 학교에서는 할 거는 뭡니까? 모여가지고 토론만 하세요. 한국 사람들처럼 토론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조그만 그만 열이 받쳐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뭐 부정선거 뭐 어쩌고 그러니까 있느니 없느니. 그걸 얘기를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참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죽어라 내가 죽어라. 심지어 내가 이기면은 내가 치면은 앞으로 유튜브 안 한다. 네가 치면 네가 유튜브 안 할래 어떡할래? 이따위 소리 나가죠. 아이고 인간 수준들 참.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큰 틀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얘기에 대한 저도 지난번에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할 그거는 아니고 큰 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대학처럼 학점을 어느 정도 따면은 학점제를 한다든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졸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또 평준화하자. 미친놈 소리하고 왔네. 어차피 인간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얘기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도 그죠. 매덕의 난자가 공격을 해가 들어가 시합이 붙어가지고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지고 난자와 수적이 된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창조 섭리를 너무 그리 무시하지 말아요. 경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운전 시험도 경쟁인데. 응? 경쟁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정말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로 정말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 계약 때문에 어쩌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런 출석 일수 같은 거 이런 것도 미리 다 조절이 되어 있다면 그죠? 꼭 학교에 가야 됩니까? 안 가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고 애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공부 다 합니다. 선생한테 와가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안 그럽니까? 공부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인강이나 이것으로 하고 차라리 학교에 가서 모이는 날에는 그죠? 서로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 그 다음에 토론 이런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정말 좀 뭔가 시대에 맞도록 하면 될 건데 아주 쌍팔년도의 얘기처럼 몇날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출석 일수는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100일을 채워야 진급을 한다.
뭐라 어쩐다. 학교 수업은 몇 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등교해가지고 몇 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런 데 맞추지를 못하고 억지로 애들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뭐 그렇다고 또 뭐 교육 주체가 뭐 학생의 위주로 해야 된다 어쩐다 또 못된 실패한 그런 것만 끌고 들어와 놓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알기로 뭐 같이 알고 그럼 선생들도 아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영 혼이 없다 보니까 그만 그러든지 말든지 월급 받기 위해서 잘못하면 내가 뭐가지 날아갈 거고 그 개념도 없고 내 교사들한테 따끔한 소리 하나 할게요. 부산에 어느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죠. 내 집 그거 다니는 애한테 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교사가 있어요. 여자 선생이. 되게 아까 얘기했죠. 수업 시간 되면 자고 선생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이래 있는데 이 여교사가 들어오는 시간은요. 학생들이 자지를 못한대요. 선생님이 얼마나 당차든지 딱 그럼 너 내 지금 하는 건 마음에 안 들거든 교육청에 고발해. 부모들한테 고발해라. 좋다. 내 지금부터 내 선생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선생 하는 동안은 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것이다. 딱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뭐 잠을 자고 뭐 어쩌고 바로 그냥 회초로 들고 가 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차게 하니까요. 여자 선생인데도 학생들이 발발발발 긴대요. 그 시간에. 딴 시간 되면 떠들고 뭐 어디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여교사 그 시간 되면 발발 뜬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교사하기 나름입니다. 학생들한테 벌벌벌벌 끌려갈 교사의 실력밖에 안 되고 그 정도의 사명감밖에 안 된다면 교사하지 말아요. 아직 영혼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 문교부 공무원들도 물론 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정신 차리세요. 그냥 위에서 뭐라 그러면 아무 영혼도 없이 생각도 없이 예 샬샬샬 잘하다가 시간만 가면은 월급 받고 참 너무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도 그러지를 마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스승에 대한 존경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그냥 막 그죠? 이래가 되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선생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뭐 돌아가가지고 학부형들도 스승 알기를 뭐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뻔히 보고도 지금 하나 손도 못 대요. 정교조 때문에. 아니 왜 정교조를 상대가 왜 딴 교사들은 못 싸웁니까? 병신들처럼. 왜 그렇게 벌벌 당하고 있어요? 아니 나 그 얘기 듣기 열이 받쳐요. 우리 친구가 교장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건드리면 골치 아파서 안 건드린대요. 물론 골치 아픈 걸 피하는 것도 지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양보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정교조 뭐 가입이 뭐 지금 어떤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뭐 10% 정도, 일할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저 정교조 가입한 교사들이. 그럼 90%는 다 뭐 합니까?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교육이 썩어 빠지든지 뭐든지 사명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게 교사예요?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100년의 앞날, 100년 후의 대한민국을,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비를 한다고 세계 석학들은 다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는데 우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건물, 특히 건물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그냥 1층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로 뭐 짓지 말고. 그럼 한 건물이니까 오르내기도 좋고 학생들 출석하고 뭐 하기도 좋고 그죠. 등교하기도 하교하기도 좋고. 아니 등교 하교의 개념 없애버려요. 자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아닌데 뭐 1층인데요. 그죠. 그래서 출석 일수도 얽매이지 말아요. 안적이라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놈은 학교로 올 겁니다. 아까 얘기처럼 인강이나 이런 것으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녀석은 거기서 더 공부합니다. 그럼 전혀 필요 없느냐? 이건 아니죠. 왜? 우리는 공동체 교육도 필요하니까. 그럼 강의는 이 위주로 인강이나 이것을 하고 학점 위주로, 그죠? 토론 문화로 좀 서로 인격 존중하는 거, 선생님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 인강이나 EBS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요.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대변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끌어 갑시다. 외국에는 그리 안 하는데요. 외국에 그리 안 한다고 우리가 그리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끌어 가자 이 말이에요. 미국도 이끌어가고 일본도 이끌어가고 중국도 이끌어가고 북한도 이끌어가고 갖고 놀고 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를 통한 이 개학을 보면서 이런 교육의 대패러다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큰 틀에서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얘기 드립니다. 이 물론 시행하는 건 정부에서 해야죠. 교육 전문가들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코로나 이 사태를 맞으면서 인간의 삶이 코로나 전후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육이라는 이것도 한번 완전히 바꾸어 보는 패러다임을 확 뜯어고치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앞으로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의 대패러다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